이때 빚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 빚놀이가 뭐냐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갚는 거예요. 대출료. 이런 거 업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고요. 머리꽂이, 옥비치, 옷가지, 그릇붙이, 가옥, 집요, 전답, 땅요, 남녀, 종의, 문서 등을 전당 잡고 담보요. 돈을 그냥 빌려주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못 받을 걸 대비해서 뭔가를 잡아두는 거예요. 그게 전당 담는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었다고요. 이 사람들 되게 겁나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자, 물건은 본값의 10분의 3이나 10분의 5를 따져주기 마련이었다라는 건 쉽게 갑시다. 뭐요? 이자 받았다라는 거예요. 꽁은 없다 그랬죠? 그러나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자를 분명히 받아요. 담보도 잡고요. 그런데 광문이가 보증을 서는 사람은 전당도 묻지도 않고 단 한마디에 천금이라도 내어주었다. 많은 돈도 그냥 확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뭘 드러내느냐라는 거죠. 대출 주는 사람들이 그냥 주지 않아요. 그런데 광문이 한마디면 수억이라도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광문의 인물됨이 나타나요. 자, 일단 광문이 어떤 인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인물이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아하, 광문이는 어떠한 인물이다? 믿음직한, 믿을 수 있는 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되겠습니까? 광문은 사람 됨은 얼굴이 아주 추했고 말주변머리도 남을 움직일만 하지 못하여 입이 커서 두 주먹이 한꺼번에 드나들 정도였다. 이 정도였다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드러냈냐면 광문의 추한 외모요. 그러니까 외모는 뭐예요? 구려 이런 거라고요. 그 다음에 말주변도 없다고요. 말도 잘 못해요. 논리 정연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딱 보면 볼품없는 인물이라고. 별 볼품없는 인물. 말도 잘 못해. 생긴 것도 굿이야. 이런 거죠. 볼품없는 인물이다라는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는 또 만석중 놀이를 잘하였고, 그냥 인형극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철개무도 잘 추었다. 무자가 춤출 무자예요. 댄스. 못생겼는데 춤은 잘 췄다고요. 그럼 인기 있을 텐데. 자, 그 다음요. 일단 인물 설정을 이렇게 해놨어요. 당시 나라는 아이들이 서로 거만히 눈을 흘길 때, 이거 뭐냐면 거만히 눈을 흘긴다. 뭐야? 눈 깔아 이 자식아. 이런 거죠. 즉 싸울 때예요.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 이런 거예요. 내 형의 달문이다 라고 해댔는데, 달문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는 거죠. 사람들이 싸울 때 광문을 소환해요. 이 달문이 새끼가요. 내 형 달문이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싸울 때 여러분들 상대한테 뭐 해요? 아이고 예뻐라가 아니죠. 욕하죠. 이거 욕이라고요. 즉 광문이 외모가 욕할 정도로, 욕에 사용될 정도로 추하다는 거예요. 추한 광문의 외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에서 그러잖아요. 너 누구 닮았어? 그러면 상대방이 울잖아요. 외국말로 하면 욕은 어떻게 될까요? 법규. 이렇게 되는 거죠. 욕으로 쓰일 정도로 못생긴 광문의 외모가 드러나 있어요. 왜 이렇게 또 얘를 못생기게 작가는 만들었을까요? 보겠습니다. 광문은 다니다가 다투는 사람을 만나면 우통을 벗어 붙이고 싸움판에 끼어들어서는 말을 떠듬적거리며 꾸부정이 엎드려 땅에 금을 긋는 것이 꼭 잘잘못을 따지는 듯했다. 자, 앞부분에서는 광문은 되게 못생긴 사람이요. 말도 제일 잘 못하는 말주변도 없는 그런 인물로, 외모 추한 인물로 그려졌다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에피소드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인물이요. 지금 다른 사람이 싸우면 어떻게 하냐면 옷을 빡 벗어요. 같이 한 파이팅이 아니라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요. 금을 막 긋는 거예요. 금 이러면서 긋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습에 온 거리 사람들이 모두 웃어버리니 싸우던 사람도
웃고는 흩어져 가 버렸다고요. 싸움이 안 됐다고요. 싸움을 말려버렸다고요. 그러면 이 에피소드 1화를 통해서 뭘 보여줄까요? 광문의 지혜로움을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순간적인 기지 혹은 재치요. 자, 여러분들 싸움 말려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싸움 말려본 적 있거든요. 말리다 결과가 안 좋아요. 싸움 말린 사람 이성적이지 못해요. 막 말리고 있으면 주먹이 저한테 날라. 깡냉이 두두두두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얘는요. 그 어려운 싸움 말리는 걸요. 자기 몸을 던져가면 사람을 웃겨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재치가 있냐고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러한 강문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싸우시면 안 됩니다. 다음요. 광문은 나이가 40이 넘도록 머리를 닦고 다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남자들은 뭐 했어요? 상투 틀었죠. 결혼하면 상투 틀어요. 자, 그런데 머리를 땄다는 건 광문이 40이 넘도록 결혼하지 못했다고요. 저 상투 없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부인을 얻으라고 권하면 사양하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0몇 살 되면 결혼을 시켰잖아요. 부러워요. 자, 그런데 4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 결혼시키려고 노력했는데 no, 안 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이게 중요합니다. 대체로 모두 아름다운 얼굴을 좋아하는 법이지. 그렇죠. 인간의 완성은 face good, 외모죠. 하지만 사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내만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도 그렇거든. 여자도 얼굴 따진다고요. 남자, 여자 모두 다 뭐 본다고요? 얼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래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자, 나는 얼굴이 취해서 내가 보아도 용납될 수가 없다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자기랑 결혼할 여성을 배려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름다운 여성이랑 결혼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삶의 의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왜? 욕할 정도로 추하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광문의 어떤 면모를 드러낼까요? 얘는 생각이 남녀 평등이다. 남녀 평등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깨어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또 집칸이나 마련하려고 하면 집칸 뭐예요? 집이요, 집. 광문이 거지니까 집이 없을 거 아니에요. 웃긴데 집 구하기 되게 힘들죠. 여러분들 뉴스 보죠. 집 겁나 비싸죠. 그러면 이때 나는 누굴까요? 광문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나 처자식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집을 마련한단 말이요. 이제 사양하면서 그 근거를 대는 게 나는 싱글이다. 그래서 집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또 나는 아침에 노래 부르며 시장에 들어갔다. 저녁이 되면 어느 부귀한 집의 처마 밑에서 한대잠을 자잖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전부 다 아파트 사니까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집 지붕이 이랬죠. 그러면 집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처마예요. 처마. 그러니까 이 밑에서 얘가 뭐 하는 거예요? 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한양성에는, 서울에는요. 8만 호의 집이 있으니 진짜 8만 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겁나게 집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날 자는 것을 바꾼다 해도 내 생전에 다 돌아다니지 못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왜? 광문은 집집마다 있는 처마 밑에서 자면 되니까 따로 집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느냐? 얘는 욕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즉 욕심 없는 광문의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한양의 이름 있는 기생들이 제 아무리 얌전하고 아름답다 손쳐도 광문이 거들떠 주지 않으면 가치가 한 푼어치도 못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생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여가수 정도로 생각하세요. 여자 가수요. 근데 아무리 예쁘다 하더라도 광문이 너 예뻐.
너 진짜 능력 있어. 이런 말 못 들으면 걔는 뭐예요? B급, C급 된다고요. A급이 못 된다고요. 그만큼 광문의 말은 사람들이 뭐한다? 신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일전에 한때 이런 뜻이에요. 우림아와 각 궁궐의 별감들과 도마, 부위 등이까지만 일단 그렇게 어려운 말이 나왔잖아요. 우림아, 그 다음 별감들, 부마더위, 그냥 권력 있는 사람이요. 혹은 양반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표현. 높은 사람이 이런 거예요. 시종을 거느리고 패거리를 지어 운심이를 찾은 적이 있다. 운심이는 이름난 기생이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지금 뭐 찾아온 거예요? 가수 찾아온 거예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옛날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면 이미 상상이 될 거예요. 대청이의 술상이 차려주고 겁나 멋진 삐까뻔쩍한 고기 아름다운 술 막 이런 거예요. 가야금을 뜯으며 그렇죠. 음악 막 나오는 거죠. 운심에게 춤추기를 더럭더럭 재촉하였지만 이거죠. 가수니까 자기 권력 있잖아요. 그러면 기생은요. 옛날엔 천민, 그러니까 아주 낮은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뭐예요? 깔아보겠죠. 야, 춤 춰봐. 막 이런 거죠. 돈 없어? 돈 줄게요. 오빠를 위해 춤 한번 춰봐. 라는 거죠. 뭐예요? 일종의 갑질한다고요. 뭘 믿고요? 자신의 부와 권력을 믿고요. 그러니까 운심은요. 불어 시간을 끌며 춤을 추지 않았어요. 짜증난 거죠. 얘도 자존심 있고 막 그런데 저것들이 돈 있다고 지랄 안 해. 막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광문이 밤에 가서는 대청 아래 서성거리다 덕벅 들어가 윗자리에 서슴없이 앉았다. 지금 앞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어요? 권력자들 야 춤춰봐 갑질 중인데 운심이 안 쳐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럼 그 다음 장면 보통 여러분들이 상상하게 되죠. 상 엎어지고 내년 주리를 틀어라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광문이가 거기에 벅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광문은 비록 옷이 다 떨어졌지만 행동거리가 거리낌 없으며 태연하였다. 이거 뭐예요? 외모는요 추해요. 아까 나왔죠? 외모는 추한데 행동은요 어떻다고요? 행동은 거리낌 없다, 당당하다고요. 당당하게 딱 들어와서 그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눈구석이 짓물러서 눈곱이 끼었으며 술 취한 듯 들이마고 으윽 하고요. 양털처럼 생긴 머리카락을 뒤통수에다 상투를 틀어서 붙인 채였다고요. 이것도 뭐예요? 외모요, 외모. 그냥 볼품없는 추한 외모. 이 상태로 그냥 그지가 당당하게 술자리 이렇게 딱 들어온 거예요. 자,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 이러죠. 이게 뭔데? 저씨 돌아나?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눈짓을 해서 광문을 몰아내려고 했다고요. 왜? 거지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 잔치상에 지금 거지가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몰아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광문은 더 앞으로 썩 나가 무릎을 치며 얘가 뭐 하는지 보세요. 콧노래로 높고 낮은 장단을 맞추니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장단을 맞추면서 갑자기 노래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운심이 곧바로 일어나서 온 매무새를 이렇게 막 고치는 거예요. 뭘 준비한 거죠. 광문을 위하여 칼춤을 추었다. 이때 주의할 칼 들어가지고 그 권세를 확 있는 사람들 모가지를 확 벤 게 아니라 진짜 칼 들고 춤췄다고요.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 그랬더니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다시금 벗을 사이고 흩어졌다고. 광문이 끼어들면 그 갈등 상황이 모두 다 행복한 결말을 맺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는 뭘 드러내냐면, 자, 운심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운심 있고요. 그 다음 권력자 있고 광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운심은 권력자의 요구를 거절하죠. 그런데 광문이 오고 걔가 노래를 부르니까 춤을 췄다. 춤을 춰준다. 그럼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하느냐? 권세와 국위 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인간의 성품 혹은 인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인품과 당당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당당한 태도가 중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권세 있는 사람들 당당하게 요구했잖아요. 그건 당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요. 갑질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생각보다 조금 깁니다. 그런데 이 강문자전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나열해서요. 박지원이 그때 당시엔 없던 새로운 인간상을 보여줬어요. 어떤 인간상?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 신이 있는 사람, 재치 있는 사람, 이런 새로운 인간상을 보여주면서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읽는 이로 하여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양반들을 뭐한다? 비판한다, 풍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문자전 살폈습니다.